초록뱀은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입니다.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컨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부가 사업 및 임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주몽, 거침없이 하이킥, 올인, 또 오해영, 추노, 오작교 형제들 등이 있으며 드라마의 성공과 더불어 테마파크 개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드라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사드 보복으로 인해 약한 흐름을 보이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초록뱀 두 분의 매매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올매수네요. 네. 강태공 전문가가 네. 딱 가져온 종목을 제가 매수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연속으로. 아, 그만큼 좋은. 근데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뭐 이제 이따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뭐 일단 사실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저도 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엔터 사업을 하는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제일 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아까도 뭐 앞서 다 설명이 나왔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 실제로 방송 부분에서 제일 많은 큰 비중을 싣고 있고 뭐 이 초록뱀이라는 이 기업만 봤을 때는 얘네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의 뭐 보통의 종목들은 뭐 전자라든지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얘네가 무엇을 한다 뭐 딱 붙여줘야 되는데 이 초록뱀은 그냥 말 그대로 초록뱀 이건 봤을 때 얘네 뭐 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도 진짜 많은 분들이 검색해 보셨을 건데. 아까도 이제 앞에서 나왔다시피 뭐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든지 추노라든지 또 오해영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함으로써 그걸 제작했구나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일단은 이름이 아주 하는 게 없는 회사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과거 주가가 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 얘네가 그 당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중국의 DMG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그룹과 이제 계약을 통하게 되고 이 그룹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국내보다는 같이 공동 제작을 통해서 드라마를 한 6개 정도 제작을 해내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서 진출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이제 뽑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5년도 당시에 주가가 7,000원 가까이 급등을 했던 건데 당연하게 우리가 이 주가가 무너진 이유는 또 알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사드 보복 관련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엔터 관련주라든지 여행사 관련주라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네가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았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까본다고 하면은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는 DMG 그룹의 힘이 컸던 거지 하긴 뭐 중국의 힘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혜를 봤으니까. 근데 일단 그 초록뱀을 끄집어 냈던 거는 DMG 그룹이라는 기업이었고요. 근데 얘네가 더 확실하게 무너지게 된 계기는 원래는 이 초록뱀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DMG 그룹이 그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서 이제 그 안착을 해주면서 확실하게 얘네와 공동 그런 그 사업 파트너 같은 그런 자리를 가지는데 이제 얘네 DMG 그룹도 이제 중국의 이제 정부의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가 최대 주주로 있던 물량을 다 팔아요. 다 매도해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판단하기를 결국에 DMG 그룹조차도 얘네를 포기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향후 얘네는 사드 보복이 풀린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제일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록뱀 주가가 쭉 하락을 했던 거고 최근에 10월 17일자에 우리가 한중 통화 스와프가 이제 연장됨으로써 또다시 관련주들이 급등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진짜로 얘네가 DMG 그룹과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때 초록뱀도 상승 못했을 건데 초록뱀이 상승을 해주게 된 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DMG 그룹이 이제 얘네랑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DMG 그룹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DMG 그룹 쪽에서는 언제든지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정부의 그런 이제 중국 정부의 그런 눈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이 밝혀지면서 주가 상승해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장에서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늘장에 아까도 앞에 말해줬는데 우리가 화장품 관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게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그 중국 여행사 쪽에 이제 드디어 한국 여행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그냥 여행사가 내가 그냥 우리 장사 안 되니까 한국 여행 갈 거야? 모여라 이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거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렇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사드 이제 이런 완화가 이제 해소됐고 네. 이제 한중 관계가 개선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만약 개선이 되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DMZ 그룹이 이 초록뱀과 함께 우리가 가자 손을 내민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초록뱀은 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네.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서 실적에 대한 기대로 과거 7,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네. 그 7,000원 근방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을 또 차트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고 네. 하면은 이게 우리 이제 초록뱀의 월봉 차트입니다. 네. 이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차트예요. 과거에 한번 저점대를 찍어주고 네. 저 가운데서 DMZ의 손을 잡고 정확하게 7,000원 고점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400원, 네. 1,300원대 저점을 찍고 차트가 살짝 우상향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 과정에서 만약에 얘네가 우상향을 더 잡아간다. 네. 정말 이제 한중 관계가 완화가 되고 DMZ 그룹이 다시 한번 얘네 함께한다. 네. 그럼 저 4,000원대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그 네. 기술적인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자리라든지 현재 한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이 초록뱀은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매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은 일단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우상향을 더 가지고 간다면 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지금 양국 간의 관계 기대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DMZ와 함께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DBS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워낙에 좀? 예, 강태곤 전문가가 네. 이 저가주를 정말 아주 기똥차게 좀 네. 잘하세요. 매매를. 지난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지지난주에 소개를 했던 종목들이 다 네. 저가주이거든요. 그거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우선적으로 해서 제 또 그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 틀려요, 스타일이. 예, 보는 그쵸. 시대의 스타일이 틀린데 저는 좀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기 네. 때문에 기업적인 내용에서보다는 업황을 조금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 중국 소비주가 어쨌든 2013년도부터 해서 파동이 시작되었고 네. 최대 이제 파동이 끝나가는 시점이 2014년, 2015년도 그때였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대세 하락이 발생이 되었던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2년 반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어요. 네. 실적으로 시간이. 그러면은 통장적으로 해서 업종 사이클의 이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대세 파동이 나왔다가 대세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네. 3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보통 이제 그 2년에서 3년. 근데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네. 내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 3년 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소비주가 원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어딘지 아세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아니, 아닌가요? 태국입니다. 태국.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서는 정말 많이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22위로 이제 밀려났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안타깝다. 좋아하는 남녀 관계에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만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하니까는 네. 예, 가까워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쁘다는 핑계라든가 멀어지게 되면 돼요. 마음이 계속 멀어질 수밖에 멀어지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지금 뭐 반한 감정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고 네. 중국 그 관광객 그 상품이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드가 이제 바로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원체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초록뱀도 7,000원 고점 대비해서 1,000원대까지 내려가고 뭐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예, 아주 심각하게 낙폭이 확대가 되어 있던 이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종목분들이 환중 이제 스와프 이제 체결 소식이 나오고 네. 또 여기에 따라서 오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어떤 일정이냐면은 다음 달 정도가요. 다음 달 정도에서 11월 11일 정도에서 강군제가 있어요. 네. 예, 중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러니까 떨이 말 그대로 이제 떨이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또 밥솥 네. 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그 이제 상품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다음 달 정도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에서 이 사드 이런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방한을 합니다. 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방한을 한다고 하면 올해 12월 달 정도 네. 그것도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또 끝나면 또 내년도 2월 달에 또 일정이 있어요. 중국의 명절이 있습니다. 네. 이게 딱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중국 소비주는
지금 주가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초록뱀에 대한 그런 제 관점은 스토리가 몇 점을 줄 수 있냐면은 6.6.6점입니다. 네. 네, 앞서 제 에이스테크보다는 조금 이제 스토리 관점에서는 좀 적을 수 있죠. 네. 왜냐? 우리 강태공 종목하고 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강태공 종목은 차트, 또 저가, 그리고 나름대로에서 맥점을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업황 사이클을 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좀 길게 가져가고 또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보는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터주의고 이 드라마 이제 제작사이다 보니까 네. 이게 성장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드라마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성장 규모 자체가 조금 지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솔직히. 네.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점수를 좀 줬던 부분이고, 네. 제가 이제 매수를 들었지만은 매도를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다음 화면. 네. 이 회사가 작년도인가요? 네. 작년도에서 이제 발행한 그 이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 자체가 총 네. 총 1,630만 주가 돼요. 예. 그러면 1,630만 주라고 하면은 저 물량 자체가 지금 올해네요. 올해부터 해서 지금 이 물량 자체가 뭐예요? 대량 물량 추세. 이걸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 이슈. 네. 그러니까 오버행 이 물량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가 터졌지만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오버행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값을 본다고 하면 더 좋은 값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록뱀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해서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굳이 뭐 이 종목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앞으로 이제 가시밭길, 네. 예, 꽃길이 있어야 되는데 흙길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개인 매물이 집중이 되는 시점이 다. 근데 대체적으로 해서 지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저런 흐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매물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드 이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만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라든가 또 이제 방한 일정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거야지만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말씀 전환사채 물량이 저도 이게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저 물량이 1,600만 주라고 하는데 쟤네 그 전환 가액이 1,560원대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쟤네가 1,600만 주를 이제 상장받게 되면은 그 주가가 1,560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주가가 1,430원인가 4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네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얘네 1,600만 주 물량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말했다시피 1,600만 주예요. 이 1,600만 주라는 건 얘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선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밑에서 받아준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600만 주를 때리게 되면 하한가에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밑에서 받아준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팔지 못해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주가를 올려야 돼요. 주가를 올려버리고 나서 이거를 때렸을 때 밑에서 받아준 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얘가 하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네.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 지금 현재 자리는 이 전환가액보다 밑에 있는 자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수익 보고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전환가액 물량을 누군가가 올려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디베스 전문가님 역시 다음 달 뭐 한중 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여기서 좀 사드 문제에 대한 좀 매듭이 지어진다면 앞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